안녕하세요. 정상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3D 라이팅과 렌더링 테크닉 인텐시브 코스에서 V-Ray 렌더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V-Ray 역사, 히스토리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니까 그냥 편하게 같이 좀 시청을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카페에도 공지를 해놨습니다. 제가 V-Ray 렌더러를 사용하는 이유. 여기에 나온 이유는 사실 그 글로벌에 큰 유명한 스튜디오들이죠. 스튜디오들에서 블록버스터 작업들을 할 때 또는 이제 고퀄리티 게임 시네마틱을 작업을 할 때 V-Ray를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메인이 될 만한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러 스튜디오라고 해서 헐리우드에 있죠. 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게임 시네마틱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요. 그래서 V-Ray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 사용해 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도메인 타노스가 보이죠? 마블 시리즈 블록버스터들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를 많이 이제 CG를 담당해서 제작을 해오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도 V-Ray를 핵심 렌더러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해 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유닛 이미지 아마 유닛 이미지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블러처럼 게임 시네마틱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잠깐만 사이트를 가서 봐 드릴게요. 여기 오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유닛 이미지라고 되어 있고 게임 트레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VFX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데 자 그냥 보시면 지금 이제 풀 3D 게임 시네마틱 트레일러들을 보고 계신데 스샷만 봐도 그냥 퀄리티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고퀄리티 게임 시네마틱을 V-Ray로 잘 만들어 왔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뭐 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최신 릴을 제가 이제 올려놨고요. 쭉 내려보시면 생각보다 이런 마블 시리즈의 V-Ray를 사용했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굉장히 많은 블록버스터에 V-Ray가 사용됐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V-Ray가 사용됐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데 왜냐면 이제 한 스튜디오에서 이 작품들은 다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외주든 뭐든 여러 회사에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회사들 중에서 한 곳에서 V-Ray를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군데서 V-Ray를 써서 제작을 한 케이스들을 올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밑에 가보시면 조금 더 이제 유명한 회사들 그래서 아워 커스터머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사실 좀 올려진 지가 꽤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는 곳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좀 변화가 있어서 다른 렌더러를 사용하는 곳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글로벌 그 블록버스터에 사용될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렌더러라는 거. 그래서 내가 쓰는 V-Ray 렌더러가 곧 사라지거나 아니면 개발이 중단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걸 믿고 써도 되는 건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인데 정말 잘 쓸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 분들한테 요것만 봐도 그 인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V-Ray를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먼저 이렇게 띄워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 볼게요. 사실 V-Ray를 제가 이제 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V-Ray 개발사는 케오스 그룹입니다. 케오스 그룹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케오스로. 네, 아시겠지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인수 합병을 통해서 뭔가 규모가 더 커지면서 케오스로 바뀌었고요. 제가 그 케오스 그룹 본사 소속으로 일을 할 때만 해도 케오스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오스 그룹이라고 써놨고요. 자, 케오스 그룹에서 일한 거는 2011년 5월부터 2014년 8월이네요. 약간 3년하고 한 4개월 정도 했나요? 그 정도 일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본사 소속으로 혼자 활약을 했습니다. 혼자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V-Ray, 그러니까 이 당시가 V-Ray 2.0이 나오면서요. 영상업계 V-Ray4 마야 유저들을 조금 더 이제 저변 확대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저한테 모든 것을 권한을 맡기고 여기에 대해서 좀 돌파구를 찾아줘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은 당연히 케오스 그룹 본사 직원들과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질의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메인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 통해서 도움을 받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내의 큰 스튜디오들 VFX 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지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제 신세계 INC라는 곳에서 잠깐 한 1년 1개월 정도 되네요. 1년 정도 되는데 요 기간에도 이제 V레일 메인으로 맡아서 네, 케오스 그룹과 인연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케오스 그룹 본사의 피터입니다. CEO가 그 당시 CEO가 와서 같이 이제 투어도 하면서 V레이 발표도 하고 하면서 저에 대한 이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셔서 그 1년 뒤에 저를 본사 직원으로 네, 채용을 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V레에 대해서 그 뭐지 작업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문제 해결 뭐 그리고 기술적인 거 V레이 코어 이런 부분들을 본사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V레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다른 렌더러도 공부를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레이로 수업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이렇게 2010년쯤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아시아 그때 시그라프 아시아 2010이라고 해서 2010년도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그때 직원들, 케오스 그룹 직원들과 이제 신세계 INC 직원분들하고 해서 여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V레이 2.0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신 분들이 있었으면 제가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걸 보셨을 것 같네요. 여기 엔비디아 부스도 보이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자, 본사 소속이다 보니까 이제 혼자 동떨어져서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사에서 크리스마스 다가올 무렵에 저를 초대해 줬습니다. 와서 본사 동료들하고도 인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본사 각 팀별로 찾아가면서 다 인사도 하고 했었습니다. 되게 이제 성대하게 환영을 해줘서 감사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메인 개발자입니다. 누구냐면 블라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V레이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블라도와 이제 같이 만나서 업계에 대한 상황 그리고 유저들의 피드백들 정해주고 전해주고 그다음에 V레이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더 우리가 이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1대1로 앉아갖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었습니다. 네, 블라도예요. 지금 본사에서 그 불가리아에 있는 케오스 본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사에 갔을 때 사실 그냥 놀러 오고 본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라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 서프라이즈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본다라는 얘기가 없었는데 너 그래도 이제 V레이 개발사 직원이고 V레이를 이제 네, 한국에서 알리고 있는 입장인데 V레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우선은 우리 V레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V레이4 맥스 해서 문제 2.0 시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영어였고요. 잉글리시로 된 영어를 2시간 동안 117문제를 푸는 걸 네, 갑작스럽게 이제 PC에 앉혀놓더니 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평소 실력으로 정말 말 그대로 평소 실력으로 보게 됐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17문제 중에 110문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시간도 사실 필요 없었고요. 한 3, 40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점이 나왔네요. 아쉽게 100점은 못했지만 그래도 본사 직원들도 다 놀랬던 점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그러면 이제 사실 케오스 본사에서 V레이를 알려줘서 그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본사에서는 그냥 믿고 맡기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알아서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서티피케이트를 본사에서 받은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자, V레이 더 컴플리트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V레이에 대해서 뼛속까지 진짜 테스트해서 잘 담아 놓은 책입니다. PDF 파일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네, 요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 V레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원리 등 기타 등등 다양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개발자라면 그 렌더러의 핵심 부분이 되는 것들을 공유해 주기가 싫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한때는 매뉴얼을 보면서 케오스 매뉴얼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매뉴얼을 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유저들이 먼저 해설을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V레이 더 컴플리트 가이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잘 돼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개발자가 설명 안 해주는 부분들까지 본인들이
옵션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아, V-Ray가 이런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발자가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거의 다 이제 정독을 해서 다 살펴봐 봤고요. 그래서 잠깐만 볼게요. 자, 지금 뭐 아직도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스캔되어 있는 요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네,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이제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랑 좀 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영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V-Ray 1.5때 디테일하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내용 중에 죽은 지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V-Ray에 탑재가 안 되어 있는 기능들도 많고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아, 렌더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됐구나라는 걸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보시기에도 충분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수업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보지 마세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보실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케ip을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페이지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보기에도 꽤 유용한 책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참고를 많이 했던 게 케오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포럼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케오스 포럼입니다. 가보시면 지금 이제 저 때만 해도 뭐 거의 맥스, 마야 요 정도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제품군도 늘어나고 해서 굉장히 이제 채널이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에 가시게 되면 메인 개발자, 아까 설명드렸던 그 V-Ray 개발자인 블라도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저들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주고, 뭔가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조언이 있으면 받아주고, 네, 알려주고, 네, 그래서 여기를 꼭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글로벌 그 CG 슈퍼바이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글로벌 큰 회사에서 겪게 되는 그 문제들이 있어요. 렌더러로 해결이 안 돼서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라는 큰 그 기술적 이슈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 공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꼭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냥 즐겨찾기에 꼭 추가를 해 놓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사실 포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채운 지식들도 사실 여기 포럼에 있는 지식 베이스로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V-Ray4 마야 그리고 V-Ray4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거의 1.5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V-Ray를 디테일하게 보는 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 과거에서 포럼이 생겼을 때부터 쭉 있었던 그 히스토리를 다 읽으면서 체크를 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채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또 그걸 하시려고 하면 쉽지가 않네요. 네, 그죠? 게시글이 너무 많네요. 저걸 다 보면서 그것들을 다 채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고, 그래서 수업 때 저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수업에 다 옮겨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저 글을 다 읽지 않으셔도 수업만 듣고 나셔도 아, 이게 중요한 것들이구나, 이걸 꼭 알아야겠구나,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라는 걸 수업 때 다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간 남는 분들은 한 땀 한 땀 다 이제 게시글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포럼 꼭 가서 살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케오스에서 이제 그만둔 지 거의 10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케오스에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케오스 토탈이라고 해서 CG 행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불가리아에 찾아가서 네, 블라도하고 그리고 이제 메인 CEO, 네, 경영 쪽을 담당하는 피터를 만나서 오랜만에 또 사진 찍은 걸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함께 했던 동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Ray 1.5, 2.0 때만 해도 지금보다도 규모가 적었던 네, 상황이었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V-Ray를 조금 더 네, 깊숙이 알고 있고 거기에 문제 해결이든 뭐든 다양한 것들을 접해왔기 때문에 V-Ray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다른 렌더러로 해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범용성이나 뭐 이런 것들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V-Ray를 지금까지도 수업할 때 쓰고 있다라는 거 설명을 잠깐 드리고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아실 거예요. VFX든 애니메이션이든 블록버스터들 이렇게 피라미드를 할게요. 위에 이제 장편, 밑으로 광고, 뭐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단편, 유아용 시네마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든 뭐든 퀄리티라고 보시겠죠.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유저층을 해서 가져가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퀄리티가 떨어져도 되고, 블록버스터든 뭐든 최정상으로 가게 되면 네, 이쪽까지 가게 되면 이제 고퀄리티 베이스로 가게 되는 네, 작품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상용화해서 지금 당장 사서 쓸 수 있는 렌더러를 꼽으라고 하면 렌더맨, 아놀드, 브이레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레드시프트, 옥테인도 있어요. 언리얼 엔진은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서 아직 활용은 안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픽사나 디즈니에서 언리얼로 렌더해서 극장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잘 쓰이고 있는 거겠죠.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렌더러도 좋지 않나요? 왜 브이레이만 써야 돼요? 브이레이만 확실한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렌더로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만 짚어드릴게요. 뭐냐면 우선 위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레이트레이싱, 네, 레이트레이싱 렌더러예요 라고 할 때, 사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다 레이트레이싱 베이스로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도 그걸 그 레이트레이싱을 네,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뭔가요? 라고 하실 텐데, 이건 수업 때 다룰 거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요즘은 그냥 렌더러에서 레이트레이싱 기반으로 작동되게끔 다 렌더러를 개발을 해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도, 퀄리티. 자, 물명 그 속도나 퀄리티는 사실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레이트레이싱으로 가는 렌더러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퀄리티를 낸다. 물론 이제 살짝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도 사실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한 만큼 거기에 맞춰서 속도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아요. CPU, GPU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요것도 이제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범용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 많은 영역에서 쓰이게 되면 유저 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구조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렌더망 같은 경우에는 픽사에서 쓰고 있는 메인 렌더러입니다. 픽사 내부에서 개발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픽사의 작품이 잘 되니까 당연히 네, 렌더맨 개발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보다는 사실 픽사 내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쓰고 있는 렌더러인데, 물론 이제 외부에서도 판매를 해서 구매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렌더맨 같은 경우에는 레이트레이싱 렌더러가 아니었죠. 초반에는 레이트레이싱이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한계로, 자, 고퀄리티 장편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어요. 렌더링 시간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레이스라고 해서 렌더맨 초창기에는 레스터라이제이션 방식으로 접근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레스터라이제이션도 레이트레이싱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용어적으로만 한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왔는데, 사실 지금 리스라고 제가 써놨어요. RIS. 이게 이제 레이트레이싱 기반입니다. 지금 레이스 기반으로 그 만들어졌던 렌더맨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RI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타이밍이 언제 왔냐면, 아마 그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인가요? 거기 이제 ILM이라고 할게요. ILM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 때부터 이제 렌더맨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LM 같은 경우에도 이제 렌더맨을 이용해서 쓰고 있고, 지금 이제 같이 둘 다 디즈니 아래로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렌더맨을 쓰고 있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그러니까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을 제작을 할 때 그 레이스 기존 9 버전의 렌더맨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꼈다고 이제 제작했던 렌더링 라이팅이든 뭐든 CG를 담당했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마 끌어올릴 수 있는 한계까지 이제 다 끌어올린 것 같다. 근데 너무 힘들었다. 수정도 용이하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가능성, 여기에서 더 이상 나가게 되면 렌더맨의 한계가 명확하네 라고 했던 순간이 왔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레이트레이싱으로 넘어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19 버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 타이밍, 여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사실 이제 그 시장을 아놀드 렌더러가 봤어요. 그래서 소니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레이트레이싱 렌더러 아놀드를 개발을 해서 자체 렌더러로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개발자가 나와서 한 명이 나와서 이제 따로 회사를 만들어서 아놀드 렌더러를 네, 독립적으로 또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상용
그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니 내부에 개발하는 인원들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으로 나와서 파는. 그래서 서로 이제 기술 세워 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의 아놀드였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아놀드긴 하지만 개발이든 서포트를 하는 쪽은 요 외부에 나와 있는 이쪽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소니도 분명히 이제 도움을 받고 소니 내부에도 개발자가 있어서 소니는 아놀드 렌더를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랑은 좀 개념이 다르죠. 자, 근데 이제 아놀드 렌더러 개발자가 요 타이밍에 자, ILM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그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아마 다 아시겠지만 퍼시픽 림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한번 레이트레이싱 렌더러, 아놀드 렌더를 한번 써서 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어떻게든 잘 완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발표를 합니다. 아놀드 렌더를 써서 했고 문제가 생겨서 이제 퍼시픽님 보시게 되면 이제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걸 렌더를 걸어야 되는데 렌더가 안 걸려. 그죠? 막대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렌더가 안 걸리면 이제 큰일이죠. 그래서 자, 아놀드 렌더러 개발사들이 ILM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그걸 해결해서 렌더를 걸어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 프레임 렌더를 거는데도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한 200시간 정도까지 걸리는 프레임도 있었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자, 너무 오래 걸리죠. 어떻게든 걸려서 해결은 해서 작품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이슈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ILM에서 아놀드 렌더러를 채용을 하려다가 안 하고 다시 렌더맨을 쓰게 됩니다. 요 버전이죠. 지금 쓰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제 아놀드는 뭐냐면 사실 그 고퀄리티 하이엔드급 시장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렌더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니의 뭐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뭐 VFX 그죠?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맞춰서 들어가기 위한 렌더러였는데 자, ILM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VFX 스튜디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정점을 찍고 있는 여기에서 아놀드로 잘 정착을 해서 쓰게 되면 그 아래에 글로벌에 있는 VFX 스튜디오들이 아놀드 렌더러 안정화됐네. 써도 되겠네.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쓸 텐데 그게 조금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아놀드 렌더러가 수익 구조 때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재정적으로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범용적이진 않죠. 하이엔드급만 타겟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유저 수도 당연히 많지가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이센스를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상황이 좋지는 않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 오토데스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오토데스크 마야, 맥스 이쪽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렌더러가 아놀드 렌더러죠.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회사에서 아놀드 렌더러는 오토데스크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아놀드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뭐가 있었죠? 멘탈레이가 있었습니다. 멘탈레이라는 렌더러가 있었고요. 멘탈레이 렌더러도 사실은 오토데스크가 직접 내부에서 오토데스크 자체에서 개발한 게 아니라 멘탈레이를 따로 멘탈 이미지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멘탈레이라는 렌더를 따로 개발하는 회사는 따로 있고 그걸 채용을 해서 써왔던 건데 역시나 이제 이것들도 오래되다 보니까 레이트레이싱 기반으로 제작이 되긴 했지만 오래되고 기술적인 한계가 직면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개발이 중단되면서 오토데스크에서 멘탈레이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된 거고 그 타이밍에 아놀드 렌더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오토데스크로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사실 멘탈레이하고 V레이하고 비슷하게 처음에 레이트레이싱 렌더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레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개발이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 그럼 V레이는요? V레이도 너무 노후화된 거 아닌가요? 그죠? 렌더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노후화 같은 이슈 때문에 중간에 자 버려지고 새로 개발이 돼서 다시 이제 레이트레이싱 버전으로 렌더러가 만들어졌죠. 맞습니다. 오래돼서 노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V레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멘탈레이가 초반에 이제 안 좋았던 그 포톤맵 방식이라고 해서 그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를 계산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V레이도 그거를 얼마 전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어요. 노후화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죠.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방식이긴 한데 그래서 노후화돼서 V레이도 이제 그러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랜덤의 리스나 또는 아놀드 또는 레드시프트 뭐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노후화된 버전은
3점대까지 오다가요. 자, V-Ray Next 4.0이라고 안 하고 넥스트라는 버전이 나왔습니다. 저때 V-Ray를 코어부터 다 들어 엎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V-Ray 1.0부터 쭉 개발을 해오게 되면서 사실 V-Ray 개발사도 처음부터 돈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픈 소스다 뭐다 이런 소스들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오다 보니까 이게 낡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최적화된 상태로 개발해 오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베이스 기반이 되는 것부터 들어 엎어야지만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는데 3.0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까지는. 근데 그거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기본부터 다시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가 강조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냥 V-Ray가 퍼포먼스가 기능은 다 똑같아도 기본적으로 그냥 더 빨라지고 좋아졌다 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쓰는 V-Ray도 어떻게 보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새로워져 있는 V-Ray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레드시프트가 있어요. 그리고 옥테인도 있고 언리얼 엔진도 있고, 이쪽은 다 GPU 베이스네요. 그죠? 요즘 이제 GPU 렌더링이 굉장히 핫한 이슈죠. 리얼타임, 실시간 뭐 이런 용어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GPU 렌더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타이밍 GPU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GTX든 뭐든 그 렌더링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내놨던 그래픽 카드예요. 요 타이밍 때 이제 잘 획기적으로 나왔던 렌더러가 레드시프트입니다. 여기에도 없던 렌더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기술로 당연히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레드시프트.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CPU 말고 GPU로 가는 데는 그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큰 회사들이 레드시프트를 이용해서 큰 작품들, 블록버스터든 뭐든 해보려고 시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그 한계점으로 인해서 레드시프트 또한 시장이 확장이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드시프트도 맥슨인가요? 맥슨 C4D 개발사 있죠? 여기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 구조, 유저수, 범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드시프트도 독립적인 이제 렌더러 개발사가 아니라 C4D 개발사인 맥슨의 밑에서 요 메인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역할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옥테인 같은 경우도 사실 C4D죠. C4D가 메인 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옥테인을 많이 쓰는 아마 유저분들은 C4D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레드시프트가 들어오고 디폴트 렌더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옥테인 유저들이 레드시프트로 많이 가게 될수록 옥테인은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렌더러를 개발하는 건 공짜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유저 수가 많이 필요하고 수익 구조가 나야지만 연속성을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죠. 아놀드도 그렇고 레드시프트도 그렇고 그런 수익 구조가 개선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언리얼도 요즘 이제 이슈들이 많죠. LED 월, 그죠? VFX가 그 코로나 때 좀 그 현장 말고 그 그린 스크린, 블리 스크린 말고 뒤쪽에 이제 LED를 놓고 여기에서 실제 촬영, 여기에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리얼타임으로 여기 3D를 카메라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실제 세계처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찍는다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언리얼이 영상업계에서 핫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렌더링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분명 한계가 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퀄리티 문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오프라인 렌더라고 할게요. 이쪽은 온라인 렌더링. 실시간은 온라인, 오프라인. 볼게요. 여기에서 보여줬던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사실 그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안 됩니다.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LED 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실시간으로 그 퀄리티를 그러니까 고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여주는 퀄리티가 낮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 퀄리티로는 사실 찍기가 애매한데, 그래서 실사 촬영을 해서 뒤쪽에 갖다가 실제 쓰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죠,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이제 사실 LED 월도 ILM 쪽에서 미리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 내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리얼 엔진이 아니라 그렇게 조금 더 퍼포먼스 좋은 자체 렌더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디즈니 아실 거예요. 디즈니도 뭐 픽사하고 같이 있으니까 렌더맨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디즈니는 하이페리온이라고 해서 또 자체 렌더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CPU 렌더로고요. 그리고 이제 GPU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사실 요 GPU가
그 이슈가 돼서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V-Ray 같은 경우는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V-Ray 같은 경우는 바로 채용을 해서 처음에 이제 오픈CL 이게 뭐냐면 그래픽 카드가 있어요. CPU와 다르게 GPU라고 하죠. CPU가 있고 CPU 컨트롤하는 거랑 다르게 GPU를 컨트롤해서 그래픽 카드가 가지고 있는 CPU를 컨트롤해서 렌더링을 하려면 오픈CL을 이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오픈CL을. 네. 그래서 V-Ray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부터 바로 GPU를 도입을 해서 렌더가 될 수 있게끔 했는데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꽤 고달픈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만큼 노하우도 지금 많이 쌓여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아놀드도 그렇고 랜더맨도 그렇고 이제 GPU를 우리도 지원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V-Ray가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부터 그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했을 때부터 GPU 렌더링을 지원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것보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까 언리얼 엔진 있죠? 요거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벤티지라고 하는 실시간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렌더러도 개발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히스토리 때문에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렌더러를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당장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 범용성, 유저수, 수익 구조. 그래서 유저수가 많다는 건 인플루언서도 많기 때문에 공부할 것들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범용성하고 많게 되면 내가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직업군이 바뀌더라도 뭐 건축에서 제품으로 넘어가. 그래도 거기에서 V-Ray 모든 렌더러를 활용해서 작업을 계속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뭐 그냥 기본적으로 V-Ray를 알면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V-Ray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 V-Ray라는 요걸 보시게 되면 퀄리티, 파워, 스피드, 컨트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요즘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상용화되어 있는 렌더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부분은 V-Ray 이제 처음 접한 지금 이제 많이 또 자동화가 되고 해서 사라지긴 했는데 옵션이 너무 많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자 비행기 얘기를 들어볼게요. 비행기 네 제가 지금 마우스를 쓰고 있는 거라서 비행기를 보시면 아마 조종석 위에 이렇게 되게 많은 단추들이 보일 거예요. 평상시에 오토파일럿이든 뭐든 크게 사용 안 합니다. 근데 자 비상 상태가 일어났어요. 비상 상황. 그때 그것들을 일일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이. 그래서 V-Ray도 똑같습니다. 하이엔드에서 쓰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저퀄리티에서 쓸 수 있는 그 시장이 다르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그 단계까지도 필요 없고 항상 렌더 버튼 누르고 디폴트 옵션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V-Ray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계에 다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급에도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했을 때 렌더가 안 된 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옵션들은 개발자가 제공한 것들이 아니고 유저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결을 해줘, 넣어줘 해서 들어간 옵션들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얼마나 그 맥스, 마야든 뭐든 툴 안에 있는 기능들하고 잘 어울려서 작동이 잘 되느냐. 이것도 이미 오랫동안 그 개발이 되어 왔고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더스트리 스탠다드 이것도 아까 뭐 제작 사례 등 다양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하고 커뮤니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서포트 커뮤니티. 서포트 지원. 자, 렌더를 열심히 걸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 마감이 내일인데 개발사가 회사 내부에 있는 개발을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용화되어 있는 렌더러를 쓰고 있어. 근데 요 피드백이 안 와. 그러면 데드라인에 맞춰서 렌더를 걸 수가 없네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걸 정말 잘해줬던 회사가 V-Ray입니다. 그 서포 지원 마인드. 고객을 우리가 최대한 도와서 잘 되게 해주자. 이 마인드가 V-Ra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렌더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회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포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해드렸던 픽사 그리고 소니 그리고
뭐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랜더맨 아놀드,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놀드가 오토데스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놀드가 아니라 소니 내부에 개발자가 있는 아놀드, 그리고 디즈니의 하이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용화되어 있는 렌더러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내부에서 개발해서 쓰기 때문에 저 서포트 부분이 그냥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한 거면 개발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런 기능 넣어줄 수 있겠어 라던가 해서 뭐 제작할 때도 이런 기능들은 빼고 갈 수 있고 저런 기능은 필요하면 추가해서 넣어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네 서포트 단계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하우스 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블러든 유닛 이미지든 디지털 도메인이든 요 정도 급의 회사들은 내부에 그 렌더러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를 두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수익 구조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검증된 외부 렌더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항상 우리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죠. 데드라인도 빡빡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뭔가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네, 해결이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서포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회사들에서 VLA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쭉 써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런 지원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도 범용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유저 수이 많고 인플루언서도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케오스 자체의 포럼에 이미 VLA 유저들이 각계각층의 유저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LA 쓸만한 이유, 그냥 이것만 보셔도 써도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쓰는 VLA는 렌더러가 사라지거나 없어지진 않겠구나, 그리고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발전이 되겠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간단하게 이제 역사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우선 1997년도에 피터, 블라디미르 이 두 사람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네, 불가리아 소피아. 불가리아 소피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헐리우드하고 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소외되어 있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두 사람이 대학교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졸업 후에 회사를 간단히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당시만 해도 처음에 이제 VLA가 메인 그 개발된 툴이 아니라 피닉스 FD 말고 피닉스 그 플루이드 해서 뭐 이미지 베이스로 이렇게 네, 연기, 불 같은 걸 만들어주는 툴이었다고 해요. 그걸 이제 개발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중간에 네, 건축 시각화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필요하게 됐대요. 내부적으로. 이 당시만 해도 아마 멘탈레이가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레이로 답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을 했으니까 조금 찾아보자 해서 내부에서 그냥 개발을 한 거예요. 판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VLA라는 렌더러를 내부에서 그냥 테스트로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면 그 솔루션이 본인들 스스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었는데 꽤 괜찮네. 이것도 이제 결과물을 공개하고 했더니 유저들 반응도 좋네. 그래서 여기 97년에서 2001년 사이가 아마 알파 단계가 있었을 거고요. 2001년에 이제 베타 단계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베타 테스터도 모집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히 좋고, 네, 자기들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렌더러 퍼포먼스도 좋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써진 것처럼 2002년에 네, VLA4 3D Max 그 첫 번째 버전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부족한 것도 많지만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채워 나가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많이 그 시장이 확산이 됐죠. 특히 어느 쪽이냐면 건축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아니라 한 장의 이미지만 하면 됐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그동안 만들 수 없는 솔루션을 VLA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행복했던 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자, 물론 이제 영상 업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렌더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걸로 고퀄리티를 내기에는 작은 이제 아주 큰 실제로 렌더맨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고충이 있었어요. 렌더맨을 이용해서 뭔가 리얼리스틱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러나 그리고 유닛 이미지 등 그런 회사들이 맥스 베이스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VLA가 맥스 기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이어 유저들은 사실 그 당시 초창기에는 쓸 수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츰차츰 개발을 하면서 2006년도에 맥스 그 VLA4 3D 맥스 1.5 버전이 오픈이 됐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V-Ray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렇게 개발이 되게 되면 버전이 하나가 나오면 지금 보시는 것은 꽤 길죠. 네, 그리고 1.5 나오고 했지만 1점대 버전은 업그레이드 무조건 무료 뭐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2.0에서 지금 3.0 나올 때도 네, 3.0 나올 때도 한 4년 정도 주기였던 것 같은데 그동안은 무료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제 판매가 이러니까 수익 구조가 났을 것 같지만 그 개발 시작하고 한 뭐 몇 년 동안은 수익 구조가 나지 않아서 나름 내부에서도 꽤 힘들었던 과정을 거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ASGVIS라고 돼 있는데 여기 회사에서 V-Ray4 라이노 스케치업을 개발을 따로 했었습니다. 케오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케오스 그룹은 사실 맥스하고 마야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뒀었고요. 라이노하고 스케치업은 자 SDK라고 해서 그 V-Ray를 다른 개발자들이 가져다가 뭐 개발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놨어요. 판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 라이노하고 스케치업은 다른 개발사에서 개발을 했는데 아무래도 케오스 그룹 직원이 아니라 메인 개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V-Ray4 3D Max나 이런 마야만큼의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 그래서 자 2011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해서 자 내부적으로 다시 잘 개선시켜서 만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 아무래도 이제 미국 시장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인플루언스 크리스토퍼 니콜라스라고 있어요. 그 디지털 도메인에서 오랫동안 V-Ray를 가지고 작업을 해왔던 친구인데 미국 시장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름 영향력도 있고요. 그 친구를 메인으로 해서 여기 오피스 사무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네요. 그죠? 2009년 V-Ray4 마야에서 VFX. 사실 이제 건축에서 VFX 쪽 영상 쪽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했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야 버전을 만들었을 때. 이때만 해도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광고 회사 정도 빼고는 거의 이제 V-Ray4 마야 아마 써도 3ds 맥스에서 많이 쓰고 계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업계나 마야는 거의 전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렌더맨이나 멘탈레이를 쓰는 회사가 거의 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타이밍에 제가 합류를 해서 국내 시장을 V-Ray로 많이 바꿔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가 3.0 출시 때까지는 제가 이제 같이 있고 그때 이제 지사가 설립되고 하면서 제 롤은 이제 끝난 것 같아서 나오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하면 이제 카타나 누크 모도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는데 요것들을 보시면 이 타이밍에 글로벌에서 나름 이슈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도가 좋습니다. 쓰세요. 앞으로 카타나에서 라이팅을 다 합니다라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CG 업계에.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V-Ray가 대응해서 그런 것들을 출시하고 개발을 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2019년 정도의 버전이 있고 이제 V-Ray 후디니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네요. 자, 후디니가 등장했다는 건 후디니가 글로벌 이슈가 생기나 맞습니다. V-Ray가 뭔가 새롭게 개발되고 등장한다는 건 그 CG 업계의 변화가 그쪽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뒤로 이제 더 가볼게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제 그 회사가 진행이 되면서 중간중간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KOS 이게 아마 체코?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코로나 렌더러도 아실 거예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 아니고요. 코로나라고 CPU 렌더러가 있습니다. CPU 렌더러. 이 CPU 렌더러 개발사들도 2009년부터 쭉 개발을 해왔네요. 근데 2017년도에 케오스가 인수를 합니다. 사실 블라도라는 핵심 개발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한 명. 물론 이제 중간에 도와주고 하는 좋은 개발자도 많지만 사실 메인은 블라도입니다. 블라도 혼자 거의 메인 핵심 그 코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의 힘으로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라도도 똑똑한 인재가 필요로 했고 그 인재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코로나 렌더러 개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수합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R&D 측면도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지기 위해서 V-Ray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서로 쉐어하고 서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인수합병을 한 건데 자 여기가 또 인수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코로나 렌더러 또한 V-Ray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되게 비슷했어요. 유저한테 되게 서포트를 잘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했고 퍼포먼스도 좋았어요. 기능들도 너무 좋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베타든 뭐든 프리 버전으로 하다가 상용화로 넘어갔을 때 가격도 저렴하지만 생각보다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 구조가 별로 좋지 못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케오스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합병에 의해서 이렇게 커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케오스가 처음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건축 그리고 건축 제품 쪽에서 VFX 애니메이션보단 두각을 더 많이 하고 유저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활로를 열어서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엔스케이프라고 해서 언리얼 말고 건축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언리얼처럼 리얼타임으로 뭔가 시각화해서 빨리빨리 보여주기 위한 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인수 합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린더라고 해서 제품 플랫폼 여기도 실시간으로 해서 뭐 이렇게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제품들을 확인을 하고 색깔도 변화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CG 아키텍트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업계에서 그 캐릭터들 인물들 스캔해서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쉽게 인물들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 AXYZ 디자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도 인수합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파워가 커졌죠. 네, 그죠? 2017년 이후부터 특히 2022년, 2023년 네 굉장히 확장이 한 번에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그 피터라는 CEO가 잘 해왔기 때문이고 그 덕분에 지금 이제 전 세계 직원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했던 그 이제 케오스 넥스트인지 뭔지 영상에서 나왔던 거기에서 한 지금 전체 글로벌 직원이 750명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정도 규모로 성장한 네, 렌더러 회사는 없다고 봐야겠죠. 뭐 언리얼도 렌더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믿고 가셔도 된다라는 거 이렇게 시장 점유를 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그걸 꼭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지금 여기 이제 코로나의 핵심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탈 케오스나 뭐 시그라프 때 발표를 이제 합니다. 케오스 이름으로 코로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자로슬라브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굉장히 네, 큰 역할을 초반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친구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자, 당연히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을 해왔는데 자, 아놀드 렌더러 아까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픽사의 뭐 그죠? 그리고 랜더맨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니 이미지 픽사는 아놀드 그죠? 그 다음에 웨타가 있네요. 웨타도 내부 인하우스 툴인 만트라라는 렌더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구가 생각보다 대단한 친구입니다. 여기에 다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려고 지금 띄워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경쟁사긴 하지만 케오스에 합류하기 이전에 저렇게 경쟁사 회사들이 렌더러를 만들 때 가서 기여를 했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부터 함께 하기로 됐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아쉽게도 2019년도인가요? 언제는 모르겠지만 이제 불의의 사고로 네,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친구는 없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좀 코로나 렌더러 개발사들은 아직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제 그동안 조금 아쉽게도 네, VLA가 유럽권이고 좀 이제 건축에서부터 성장을 하다 보니까 헐리우드든 뭐든 이쪽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지만 좀 인정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 아카데미 오스카 미국 영화 시상식에서 과학 및 엔지니어상을 받으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업계에서. 네, 유럽권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요 수상을 한 걸 보고 계신 거고 이거 우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아마 영화업계에서 VFX 업계를 좀 챙겨야겠다 하면서 네, 아마 그 VLA뿐만 아니라 랜더맨, 아놀드, 뭐 옥테인, 레드시프트 대부분 다 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아마 기술적으로 좀 이제 인정도 해주고 뭔가 네, 좀 대우를 해줘야겠다는 붐 때문에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과학 엔지니어링 상이라고 돼 있는데 레이트레이싱,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레이트레이스드 렌더링 요 분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 렌더맨이나 뭐 아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차용하고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와 하면서 기사가 나요. 잡지나 이런 CG 커뮤니티에. 그래서 와 하는데
블라도라는 친구는 항상 아쉬워합니다.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 몬테카를로도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몬테카를로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V레이는 초창기 때부터 들어가 있던 건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갑작스럽게 몇 년 뒤 이런 그 렌더러 개발사에서 우리는 이런 걸 채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와 해주네. 와우. 그죠? 그러니까 좀 서운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소외되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네, 아카데미 어워드 말고 에미상에서도 네, 여긴 텔레비전 쪽이죠. 이쪽에서도 레이트레이스드 렌더링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분 좋아 보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주류가 됐다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그 퍼포먼스나 속도가 중요합니다. 렌더러는 퀄리티는 이제 다 비슷하면 그러면 이제 비슷한 퀄리티 중에서 속도, 렌더링 속도가 돈이거든요. 사실 그만큼 오랫동안 컴퓨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속도 면에서 빨라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 결과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잠깐만 가볼게요. 자, 카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블렌더 구루입니다. 블렌더 구루라는 앤드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의 2년에 걸쳐서 준비를 한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친구가 발표하기 이전에 대부분 이제 자기가 익숙한 렌더러를 가지고 다른 렌더러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비교를 해서 어떤 렌더러가 빠르고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저는 이제 V레이를 뼛속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V레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저거는 잘못됐네라는 것들이 많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를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번 영상은 생각보다 네,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네, 2년 동안 진짜 욕 안 먹으려고 준비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렌더러들의 특징들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비교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는 분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네, GPU, CPU 둘 다 V레이가 월등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이 이후로도 시간이 더 많이 지나서 V레이도 더 많이 좋아졌고 물론 다른 렌더러들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GPU 같은 경우에는 아놀드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비교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널 렌더를 위한 GPU고 눅댐이나 이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왜 렌더맨은 없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렌더맨은 뭔가 범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RIS로 오게 되면서 안 되겠다. 렌더맨도 유저층을 좀 더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렌더맨 4 마야 있죠? 렌더맨 4 마야는 이제 무료 버전도 non 커머셜 버전도 내놓고 그리고 따로 튜토리얼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내놓고 있지만 이게 이제 다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깊게 들어가려면 포럼이든 매뉴얼 봐가면서 이렇게 디벨롭을 해가야 되는데 아직도 인플루언스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자료가 월등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아예 렌더맨은 다뤄주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해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V레이 좋다더라. 네, 뭐 물론 제가 V레이를 수업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나쁜 툴은 아닙니다. 어딜 갖다 놔도 중간은 무조건 간다라는 거 그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케오스가 좀 약간 그 미국에서 멀리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외감을 받았던 것도 느낌 아닌 느낌?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그라프가 있지만 유럽권에서 우리가 좀 그 CG인들을 모아서 네, CG 뭔가 행사를 좀 해보자 했던 게 바로 토탈 케오스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온라인으로 24시간 진행되거나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저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네, 여기에서 많은 유저들이 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 궁금한 분들은 사이트 가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시네마틱 월드에서 발표 사례도 있고요.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기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모여서 개발 관련된 얘기도 그렇고 많이 다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꽤 큰 CG 행사입니다.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안이라고 해서 네, 아까 어디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네, 여기 보시면 자, 이 친구도 ILM 같은 그 뭐지 배경 쪽 제작을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지금 ILM에서 제작 사례 V레이를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 여기에 있는 소냐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직장 동료였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V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타 등등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이제 블라도도 네.
발표를 합니다. 어떻게 개발 라인을 잡고 있는지,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 있네요. 이안. 그래서 그죠? 극사실적인 인물 캐릭터 초상화를 잘 만들기로 하는 그 아티스트죠. 정말 아티스트예요. 스캔 데이터 하나도 안 쓰고 한 땀 한 땀 손으로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정말 좋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V-Ray GPU로 렌더를 겁니다. 그래서 GPU 렌더링 퀄리티에 대한 것도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탈 케오스 이것도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인수합병 등 모든 규모가 지금도 커지긴 했지만 이미 안정 단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V-Ray 영향력이 엄청나다라는 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업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범용성이라고 했어요. 영화, 애니메이션, 건축, 광고, 방송, 게임, 제품, 모션 그래픽, 취미, 교육 등등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V-Ray가 활용되고 있고 그만큼 인플루언스나 강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좀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 구조도 나지 않아서 렌더러가 망한다, 없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좋은 기술들이 나오면 거기에 렌더러가 대응해서 디벨롭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요것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V-Ray가 지금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시겠지만 인더스트리 그죠? 건축 그죠? 인테리어, 제품, 자동차, 광고, 게임 시네마틱, 텔레비전, 영화, 기타 등등 다양하게.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라고 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클로라고 있습니다. 클로. 우리나라 그 마블러스 디자이너 개발사죠. 그죠? 거기에 렌더러도 제가 바뀌지 않았으면 지금 이제 V-Ray를 가지고 실시간 리얼타임 렌더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없고요. 클로라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형님뻘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는 렌더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V-Ray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커스터머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 ILM 메소드는 지금 V-Ray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블러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사도 있는 스캔라인, VFX, 뭐 맥케비전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MPC도 지금 아마 렌더맨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여기에 있는 회사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도 이제 그 회사들마다 컨펌을 받아야 돼요. 그 회사 공개해도 되니 해서 OK한 회사들만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도 블리자드 게임 시네마틱도 렌더맨만 쓴다고 아실 수 있는데 사실은 배경 아까 제가 잠깐 ILM의 배경 아티스트들이 V-Ray를 쓴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블리자드 게임 시네마틱 할 때 배경 매트를 3D로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는 V-Ray로 렌더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광고 쪽 유니 이미지, 게임 시네마틱 등등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 회사도 보이네요. 비브 스튜디오 그죠? 이게 만들어진 지 꽤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국내는 아쉽게도 V-Ray를 쓰는 큰 회사들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많이 줄었죠. 여전히 그래도 다시 한번 V-Ray로 붐업이 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인수합병을 통해서 제품군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케오스 벤티지가 리얼 타임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언리얼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이것도 업계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V-Ray 유저들이 조금 더 쉽게 언리얼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퀄리티를 더 퍼포먼스 있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케오스 벤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GPU를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 개발을 해오면서 얻은 노하우로 개발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피닉스 FD라고 해서 시뮬레이터 초창기의 피닉스랑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거고요. 아까 인수합병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군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는 렌더팜이 이제 회사마다 뭐 100대가 있을 수 있긴 있는데 100대만 가지고 사실은 블록버스터 렌더 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일을 받았는데 갑자기 1000대 정도가 필요해. 근데 이 1000대를 늘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뭐 사설 외부 렌더팜 회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 기타 등등 이런 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케오스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마야든 맥스든 안에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요. 그 아이콘을 클릭만 하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을 내셔야 돼요. 돈을 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제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100대든 1000대든 컴퓨터를 바로 끌어다가 네, 렌더를 걸 수 있다라는 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그 케오스 플레이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PD 플레이어였습니다. PD 플레이어. 이것도 뭐냐면 이제 영상업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광고 쪽에 하면 시퀀스, 그죠? 이미지 시퀀스를 빠르게 돌려서 렌더된 걸 보고 영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프리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이제 시퀀스 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케오스 플레이어라고 해서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미지를 로드해서 빠르게 네, 플레이를 해준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V-Ray 그 케오스 스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품 쪽 제품이라는 쪽에서도 사실 자동차 같은 것들 요 재질 질감이 렌더링 됐을 때 똑같이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원하는 네, 고객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도 따로 개발을 해서 실제 재질을 스캔 장비를 통해서 스캔을 해서 그대로 V-Ray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V-Ray 포트폴리오라고 여기 적혀져 있는데 이게 좀 옛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일부러 옛날 거 좀 가져왔어요. 옛날엔 뭐가 있었냐면 모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카타나도 있었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리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누크도 있어요. 지금도 자 있는데 블렌더도 있고요. 자 이제 요것들이 지금 가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 사라졌고요. 누크도 개발이 이제 중단돼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카타나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언리얼도 사실 거의 이제 멈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블렌더는 멈췄다가 다시 개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트렌드 때문에 그래. 트렌드. 업계에서 한창 모더를 밀기 시작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플루언서들이 나와서 모더 좋습니다. 해보세요, 해보세요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요청합니다. 모더에서 V-Ray 쓰고 싶어. 그래서 개발이 된 거고요. 누크 때도 똑같습니다. 가능성을 열어가지고 유저들이 요청을 합니다. 누크에서 V-Ray로 렌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워크플로우가 향상되고 좋아질 것 같아. 카타나도 이제 라이팅 렌더링은 카타나에서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V-Ray를 쓸 수 있게 개발을 해줘. 언리얼도 그렇고요. 다 업계의 트렌드에 맞춰서 개발이 됐던 건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유저가 늘지 않고 이쪽 시장이 확장이 안 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네. 개발이 중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보셔도 아 얘네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구나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요즘 핫한 건 후디니죠. 후디니. 그래서 후디니에 대한 발표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V-Ray 홈페이지 가면 지금 이제 메인 개발되고 있는 거, 남아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크도 있긴 하지만 버전업이 안 되는 것들도 꽤 있다라는 거, 블렌더는 다시 개발이 될 거라는 거, 그 정도만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툴들 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뭐 다양한 툴들이 개발이 돼요. 근데 난 어차피 마야에서만 쓰는데 이게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마야에서 몇 년도 아니죠. 꽤 오래 전이죠. 마야에서 모든 작업을 끝내는 시대는 사실 끝났죠. 그래서 필요하면 맥스 솔루션도 갖다 써야 되고 마야도 써야 되고 후디니의 FX든 뭐든 지형과 관련된 프로시저럴한 네 방식도 갖다 써야 되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툴들을 넘나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시죠? 자,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군인 맥스하고 마야도 심파일이 호환이 안 돼요. 물론 FBX, 알렘빅,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OBJ는 좀 애매하고 해서 뭔가 애니메이션 캐시 데이터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카메라 데이터 정도 그 정도 갈 수 있어요. 오브젝트 정보하고 그런 것들을 호환을 이게 주고받으면서 작업은 가능한데 이게 뭐냐면 재질, 그죠? 재질, 라이팅, 기타 등등 렌더링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죠. 클라우드 데이터든 뭐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싱크해서 그냥 쉽게 열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후디니로 넘어가게 되면 더더욱더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어요. 근데 유저들은 원해요. 이미 다양한 툴을 써야 되니까 여기 V-Ray가 여기도 지원이 되고 여기도 지원이 되고 여기도 지원이 되고 다 지원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방법 좀 고안해 줄 수 없어? 마야에서 쓰던 재질을 맥스에서 그대로 그냥 갖다 쓰게만 해줘도 엄청 고마울 것 같아. 왜냐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업을 해야 돼요. 예, 시간적으로 얼마나 낭비해요. 그냥 그거를 익스포트해서 임포트해서 쓸 수만 있으면 예, 작업 효율을 엄청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오스가 이미 오래 전부터 VR 메시라고 해서 그런 싱크를 맞출 수 있는 재질을 개발을 해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V-Ray 유저들은 어느 정도 재질을 그냥 임포트해서 마야에서 맥스로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 VRC라고 또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재질뿐만 아니라 카메라, 라이팅, 그죠? 오브젝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재질 뭐 기타 등등 렌더링과 관련된 클라우드 데이터 뭐 헤어 기타 등등 렌더링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V-Ray 신 파일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 파일을 마야가 됐던 네, 맥스가 됐던 또는 후디니가 됐던 어디에서 열던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끔 이미 만들어 놨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가면서 마야에서 라이팅 렌더링 세팅이 되어 있으면 후디니에서 열어서 똑같은 라이팅 렌더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물론 이제 요거를 좀 분해해서 디테일하게 조절하는 건 좀 한계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케오스는 이미 산업 업계에서 유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V-Ray 유저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그거를 확 이제 채워주는 게 USD죠. USD. 픽사에서 오픈 소스로 내놨습니다. USD가 방금 설명드렸던 요 부분들을 글로벌 단계에서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작업 좀 해보자. 맨날 신 파일 포맷도 호환이 안 돼서 DCC, 그러니까 맥스, 마야, 후딘을 넘어갈 때마다 데이터를 다시 싱크 맞춰줘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못 해먹겠다. 그래서 USD라는 범용 파일 포맷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V-Ray는 그 이전에도 비슷한 걸 해왔지만 이제 USD까지도 지원을 하면서 그걸 조금 더 같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USD 보시면 될 것 같고, 픽사도 이거를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4단계,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다가 실패, 두 번째 만들어 실패, 그렇게 해서 네 번째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파일 포맷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이끌어갈 파일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픽사가 아마 30년이 넘었죠. 여기 동안 그동안 채워왔던 모든 기술을 담아서 오픈 소스로 준 거예요. 오픈 소스로.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오픈 USD 요걸 가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잡아 가시게 될 거라는 거, 그걸 또 이해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리 어댑터. 케오스 그립이 이렇게까지 이제 팔로우하고 계속 해올 수 있었던 건 얼리 어댑터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V-Ray 블라도의 성격이에요.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고 유저들이 원하면 우선 당장 돈이 안 된다 생각해도 시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모더든 뭐든 아직 시장이 확장이 안 된 것 같은데 유저들이 원해. 그러면 해줘요. 그래서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안 돼. 그러면 이제 그쪽 시장은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개발비가 사실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망하면 그냥 개발비는 사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얼리 어댑터 정신으로 아끼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V-Ray GPU. 아마 200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2008년, 9년 요쯤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때 이제 V-Ray GPU에서 RT라고 해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사실 리얼 타임이라고 하는데 게임 엔진의 실시간은 아니고요. 인터랙티브하게 작업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의 리얼 타임 개념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렌더 뷰가 있어요. 렌더를 걸면 이렇게 버켓이 이렇게 렌더를 걸어요. 네, 또는 스캔 라인 하게 되면 한 줄씩 걸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보여주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때도 인터랙티브 렌더링 있지 않았어요? 인터랙티브 렌더링 씬에서 작업을 하면, 아티스트가 작업을 하면 렌더 뷰에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보여주는 거,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이때만 해도 2008년 2009년 이때만 해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되더라도 모든 기능을 적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지원을 해줄게요. 인터랙티브하게 보면서 작업을 하세요. 시작된 게 이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T, GPU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없던 솔루션이어서 나쁘진 않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당시에 이제 V-Ray가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썼던 방식은 이제 오픈CL, 앞에서 잠깐 나왔죠. 오픈CL이었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다루기 위해서 오픈CL. 그리고 이제 CPU를 개발했으니까 GPU로 V-Ray 개발하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GPU 포맷에 맞춰서 다시 개발해야 돼요. 다시.
이거는 아놀드 렌더러, 렌더맨 다 똑같습니다. 다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덜이다고 보시면 돼요. 돈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그걸 케오스 그룹은 초창기 때부터 그냥 얼리 어답터 정신으로 그냥 막 해왔어요. 왜? 시장이 그걸 원해.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우선은 엔비디아가 밀고 나간다니까 해줘. 네, 그래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오픈CL 때는 사실 AMD하고 엔비디아 둘 다 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아무래도 자 그래픽 카드에 정통했던 그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오픈CL을 컨트롤해서 개발하는 게 더디기도 하고 최적화도 쉽지가 않았어요. 자, 그때 지금 이제 쿠다라고 돼 있네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걸 전략적으로 내놓습니다. 오픈 CL로 그래픽 카드를 컨트롤해서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난이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로우 랭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너무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머리를 썼어요. 자, 우리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쿠다라고 해서 C++ 개발자들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줄게. 쿠다로 개발을 해. 그러면 오픈CL 여기에서 다뤘던 요 퍼포먼스나 이걸 최적화해서 우리가 개발사니까 우리가 최적화해서 제공을 해줄게. 여기 작동되는 방식은 걱정하지 마. 쿠다에 그 기능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쓰기만 해 라고 줬어요. 그래서 Vray 개발자가 이걸 썼는데 웬걸 본인들이 개발했던 것보다 퍼포먼스도 좋고 개발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서 쿠다로 바꿉니다. 이 말은 네, 다시다 개발을 했어요. 다시다 쿠다로. 그래서 네, 쿠다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쿠다로 넘어오게 되면 뭐예요? AMD를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AMD가 많이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업계의 대부분 이제 GPU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소프트웨어들은 다 쿠다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 그렇게 해서 쿠다로 열심히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대세가 됐다고 설명을 아까 잠깐 드렸죠. 레이트레이싱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다 좋아졌어요. 네, 그래픽카드도 그렇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밀어붙입니다. 자, 레이트레이싱. 극사실적인 좋은 퀄리티를 내려면 레이트레이싱 써야지. 그래서 우리가 카드에 넣었어. 레이트레이싱에 특화된 카드라서 RTX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이에요. 자, 이걸 쓰면 레이트레이싱 계산할 때 조금 더 네, 그 효율적으로 속도가 개선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써 해서 봤더니 케오스 그랩에서 또 테스트를 했어요. 네, 했더니 웬걸 진짜 빨라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쿠다에서 RTX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RTX 이전에 GTX였고요. GTX가 쿠다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RTX를 쓰려면 이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픽 카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쉽게도 아니고요. 자, 옵틱스라고 해서 네, 옵틱스 OPTIX라고 해서 네, RTX 그래픽 카드를 컨트롤하려면 네, 옵틱스라는 또 새로운 네, 랭귀지를 써야만 됐어요. 그래서 쿠다로 개발한 거를 다 버리고 다시 네, 옵틱스를 써서 개발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단계만 거쳐도 오픈CL 버렸어. 쿠다에서 개발해서 버렸어. 그다음에 이제 옵틱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옵틱스에서 시작을 했으면 편했을 텐데 네, 그냥 얼리 어답터 정신이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케오스도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계속 버리고 근데 이제 그동안 GPU와 관련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였겠죠. 네,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 라비나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요 시기가 오면서 이제 언리얼 엔진이 강세가 됐고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리얼타임 베이스로 언리얼이 개발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리얼이 리얼타임으로 레이트레이싱으로 또 더해서 간다 하면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왜? 언리얼 엔진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밑에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거기서 계속 쌓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케오스가 봤어요. 언리얼 엔진을 Vray를 탑재하기도 했지만 한계점이 분명하니까 차라리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네, 언리얼 엔진이 위에다 얹고 있는 이 정도의 단계를 우리가 레이트레이싱 자체로 그냥 Vray 씬 파일을 불러오면 바로 실시간으로 최대한 가장 지금 좋은 기술로 실시간으로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해서 네,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게끔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라비나 프로젝트를 했고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상용화돼서 케오스 벤티지라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리얼을 좀 대체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 좋은 레이트레이싱 렌더러.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건축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쪽도 프리비즈, 라이팅을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도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더해서 네, 프로젝트 아레나라고 해서 LED 월까지도 이제
대응해서 거기에서 레이 트레이싱, 아까 얘기했죠.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퀄리티 든 모드 이런 것들이 기존 렌더러에 비해서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퀄리티 있게 최대한 리얼타임으로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것들을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고, 사실 이런 거를 대응하고 있는 거 아까 얘기했죠. ILM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내부에 개발자도 있고 거기도 프로젝트를 오래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린 ILM이 아니고 내부에 개발자도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이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Ray 쓰는 사람들은 행복해.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믿고 기다리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발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그냥 쓰면 됩니다. 개발자가 없으니까 그냥 믿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V-Ray 디노이저, AI 디노이저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도 아마 V-Ray가 제일 빨리 채용했을 거예요. 나오자마자 집어넣었어요. 솔루션 넣어줄게.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에서 최종에도 넣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케오스 내부에서도 개발을 해서 V-Ray 디노이저를 넣었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아놀드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게임 엔진에서 아무래도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고퀄리티로 뭔가 더 하려면 레이트레이싱의 그 진짜 반짝반짝한 느낌, 고퀄리티로 이미지를 렌더를 실시간으로 걸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좀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가 딥 러닝 슈퍼 샘플링이라고 해서 요 버전을 내놨어요. 뭐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작게 렌더를 걸고 요거를 크게 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슈퍼 샘플링에서 AI 딥러닝을 한 거죠. 그래서 고퀄리티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퀄리티 있게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이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벤티지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 렌더러 V-Ray도 비슷한 AI 디노이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DLSS 3.5를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게 걸어서 크게 걸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리뷰를 뭔가 적은 시간을 들여서 크게 빨리 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인텔 엠브리라고 있습니다. 엠브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레이트레이싱의 시대가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GPU가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RTX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CPU가 많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텔에서 엠브리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레이트레이싱이 특화돼서 이걸 쓰면 그동안 레이트레이싱이 좀 더 특화시켜갖고 계산을 빠르게 도와줄 거야 해서 오픈해서 내놓게 됩니다. 이게 케오스에서도 바로 받아들여서 집어넣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이트레이싱 렌더러의 허브로 대부분 다 엠브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반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엠브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자, V-Ray 케오스는 처음부터 케오스의 V-Ray는 초반부터 들어와 있었다라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텔도 GPU 그래픽 카드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 오픈 이미지 디노이즈를 우리가 또 만들어 줄게. CPU 쓰는 사람들 우리 거 한번 써봐 해서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변화에 맞춰서 뭔가 신기능이 나오면 그게 업계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바로바로 V-Ray든 이런 것에 쓸 수 있게끔 채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술이 나오면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최대한 빠른 시간에 누구보다도 빨리 테스트를 하고 실무에 적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I 수업 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도 사실 아직까지도 이 부분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느립니다. 그래서 패스 가이딩이라는 기술을 또 인텔이 내놨어요. 오픈해서 같이 개발을 해나가자. 케오스가 여기 동참을 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GI 계산을 할 때도 빛을 많이 받아서 GI의 영향을 많은 쪽에 샘플링, 레이를 많이 해서 조금 더 연산 속도, 시간을 좀 줄여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지금 바로 도입이 돼서 지금 이제 테스트 단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인 거 부족한 거는 수업 때 계속 채워 나갈 거니까 그때 이제 더 채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 발표 영상들, 블라더가 어디 가서 발표하고 했던 내용을 베이스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쿠다, RTX 그런 히스토리를 거쳤어요 라고 하는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CPU, 그죠? GPU, 여기에서 GPU만 지원했던 렌더러들이 확장을 하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의 그 VFX 큰 스튜디오들은 그 CPU 팜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 팜.
그래서 CPU가 뭐 몇백 대, 많게는 몇천 대, 만 대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CPU인데 갑자기 GPU가 좋다고 해서 GPU 렌더러로 바꿨어요. 레드시프트라고 할게요. 하게 되면 사실 이 CPU 팜을 쓸 수가 없죠. 그래픽 카드만 메인으로 쓰기 때문에 CPU 팜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CPU 팜하고 렌더 팜하고 GPU하고 같이 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케오스 그룹은 해놨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그래서 CPU 팜도 쓸 수 있고요. GPU 팜도 쓸 수 있고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CPU 팜을 쓰되 GPU 렌더러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CPU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CPU로 GPU 렌더링을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 CPU 렌더러 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래서 속도 향상. RT코어가 사실 영향을 주는 건 잠깐 여기 그림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지오메트리 단계입니다. 지오메트리. 이것도 이제 나중에 레이 캐스팅이다 뭐다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재질까지 들어가 있으면 퍼포먼스가 많이 늘진 않지만 복잡한 씬, 오브젝트가 많은 씬 같은 경우에는 RT코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빨라졌죠. 그죠? 그런 것들 눈여겨보시라고 잠깐 스샷 갖고 왔고요. 자, 근데 중요해요. 자, Vlay가 블라도가 분명히 CPU 개발자일 거고 GPU에 대한 경험까지도 그렇게 있었나 싶으실 거예요. 이게 GPU 렌더러를 개발해서 케오스, 벤티지 그리고 프로젝트 아레나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에 블라도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크리스토퍼 니콜라스라고 하는 인플루언서가 합류를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분이 꽤 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면 버추얼 프로덕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라고 돼 있죠. LED 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립 밀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누군데요? 자, 이분이 어도브, 오토데스크, 어도브, 엔비디아에서 특히 엔비디아에서 멘탈레이, 아이레이, 그 다음에 클라우드 렌더링, 옵틱스, 레이트레이싱 관련된 거에서 활약을 합니다. 이런 분을 케오스가 모시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단계가 필요한데 블라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모셔와서 엔비디아와 굉장히 좋은 릴레이션십 관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옵틱스 6.0에서 7.0 나오고 할 때도 케오스가 같이 담당을 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디벨롭을 해요. Vray 단계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요청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옵틱스가 디벨롭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이제 케오스 클라우드. 그리고 케오스 클라우드가 이제 그 컴퓨터 CPU를 무한 확장, GPU도 무한 확장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갑작스럽게 프로젝트가 급하게 돼서 시퀀스든 이미지 한 장을 빨리 걸어야 되는데 렌더팜이 부족하네. 그때 컴퓨팅을 그냥 원클릭으로 마야든 맥스 안에서 원클릭으로 컴퓨터를 갖다 쓸 수 있다라는 거 정말 행복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그 Vlay든 뭐든 렌더러 개발사가 렌더팜까지 최적화된 렌더팜까지 제공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Vray 쓰는 유저로서 꽤 큰 혜택을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렌더팜, 렌더팜 같은 경우에는 컴퓨팅을 여러 대를 놓고 뭐 시퀀스 프레임 1, 프레임 2, 프레임 3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독립적으로 프레임 하나를 다 맡아갖고 다 따로따로 맡아서 렌더링을 걸어주는 거면 지금 보시면 이제 보실 거예요. 이미지 한 장이 파이널이 났어요. 근데 이거를 한 뭐 진짜 10K로 엄청 빨리 걸어줘야 된대. 근데 회사에 한 100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다고 할게요. 100대 정도의 컴퓨터. 그러면 내가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면서 내 컴퓨터 컴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미지 한 장을 이제 렌더를 걸어야 돼요. 그죠? 한 장으로 걸면 느릴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큰 이미지들은. 그죠? 근데 이제 고퀄리티로 빨리 걸어야 되는데 빨리 지금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보내줘야 되네. 그때 100대를 동시에 나 좀 도와줘 해서 여기에 끌어다가 같이 계산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Vlay만 갖고 있는 디스트리뷰트 렌더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창기부터 개발이 돼 있었던 거예요. 유저들이 원해서.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 파워를 제가 그래서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자, 이제 렌더링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네모난 버켓들이 보일 거예요. 네, 저것들이 뭐냐면 다 컴퓨터 CPU 코어 하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것들을 붙여서 할 수 있는 게 V-Ray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보리스라고 해서 이쪽을 메인으로 개발하는 친구인데 클라우드 쪽. 그죠? 7,000개 이상의 지금 코어를 썼다고 하죠. 지금 작은 코어들이 있어서 막상 세어보면 정말 많습니다. 네, 그 코어들을 한 번에 끌어들여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렌더를 걸어버리게 되죠. 네, 엄청나죠. 네, 네, 이게 바로 V-Ray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컴퓨터마다 라이센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일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뭐 V-Ray만 있는 또 디스트리뷰트 렌더링 기능까지도 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AI인데 마지막으로 AI인데 AI 동안 사실은 이제 자 홈페이지를 가봐 드릴게요. 가시게 되면 요즘 AI가 조금 이제 이슈가 많죠. 그러니까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죠? 프롬프트를 넣어서 재질을 만들어내서 적용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그 인물이나 나무 같은 것들을 또 AI를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스캐터링 하는 것들, 그리고 스타일 뭐 이렇게 약간 카툰 스타일이나 뭐 스모카 스타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도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은 V-Ray만 쓰고 있으면 네, 준비가 되면 아마 출시가 다 될 거예요. 엮여서. 그래서 그때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제품 아닌 영상 쪽은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웨더링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넣어줘. 그 다음에 목소리만 듣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 요거 기능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내부에서 개발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도 이제 일병 배경 같은 것들도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그려 넣어줘, 이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어셋 같은 것들 찾는 것도 일인데 그런 것들로 유저가 많이 쓰는 걸 기반으로 해서 네, 거기에 맞춰서 네, 검색을 해주는 거, 라이팅이나 이런 느낌들도 거기 분위기든 뭐든 최적화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내부에서 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개발이. 그래서 유튜브 영상 하나만 잠깐 띄워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 네, 이 친구가 소개를 해요. 아이고. 네, 이 친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게 그 케오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영상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AI도 이런 거 써야 되나 하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케오스 내부에서 그걸 디벨롭을 해서 V-Ray 유저들은 그냥 쓸 수 있게끔 네, 접목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실무에서 쓸 수 있을 때 완성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라는 거. 네, 자, 그죠? 네, 영상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왼쪽 위에 제목이 있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최첨단 기술 AI까지 해서 쭉 오고 있다라는 거, 그걸 지금 다 보셨네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부터 얘기했죠. 그 기술이 필요해. 그러면 내부에서 해결이 잘 안 돼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그죠? 자, AI 하는데 AI를 메인으로 했던 사람이 없어요, 내부의 개발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댄 링이라고 하는 오픈 AI 쪽 이쪽에서 개발을 했던 개발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쪽도 케오스의 팀 리드가 돼 있죠. 네, 이미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AI와 관련된 네, 개발도 진행할 수 있게끔 개발자를 불러와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죠? 사실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개발자를 불러들여서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V-Ray를 쓸 수 있는 규모, 우리나라 대부분 회사들 같아요. 개발자 넣어서 AI 개발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수지타산이 잘 안 맞죠. 그래서 V-Ray 유저들은 그냥 믿고 기다려서 준비가 되면 쓰면 된다. 네, 그때가 됐을 때 케오스는 넣어줄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좀 이해하고 보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길죠? 네, 근데 이제 V-Ray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혁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V-Ray를 계속 고집해서 설명드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장단점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렌더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솔루션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V-Ra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 들어서 아, 저런 것들이 담겨져 있었구나를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업 재미있을 거니까 같이 함께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노베이션 랩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케오스에 가시면
자, 이렇게 그동안 어떻게 디벨롭 되어 왔는지 역사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했을 때 디지털 휴먼이 필요하면 자, CG 아티스트를 모여서 거기에 대한 정리, 내용 정리, 메탈리스, 뭐 GTR, BIDF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키오스는 계속 R&D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디벨롭을 해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가 크리스토퍼 니콜라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가서 한번 역사적인 것들, 기술이 어떻게 디벨롭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것도 수업 때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다루어질 예정이니까 예, 뭐 귀찮으신 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이 친구 케오스 니콜라스. 네, 그래서 이렇게 CG 게라지 팟캐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G계의 인플루언스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다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드릴 게 있었는데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채우지 못한 것들은 이제 수업 때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이제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하게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굳이 Vlay만 가지고 이렇게 수업 시간이 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걸 다루게 됩니다. 깊게 파고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케오스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최대한 많이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네, 8주 수업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무슨 댓글이든 뭐든 좀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셔야 뭐라도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더 많이 제작해서 네, 강좌를 공유해 드릴 거니까 네,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